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전국에 내려졌지만 전라북도는 대응책이 없었습니다. 공장 가동도 차량 운행도 평소와 똑같아 미세먼지에 둔감했습니다. 의정비 인상 시도로 비판을 받던 완주군 의회가 황당한 의사진행 실수로 의정비 인상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도내 한 농협이 무자격자에게 농약 판매를 맡겼다가 적발됐습니다. 경력 없는 직원이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 농약 판매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에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하지만 도내 지자체들의 준비는 미흡했는데요. 미세먼지에 대처가 안 돼 미세먼지 특별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전주 팔복동 공단입니다. 미세먼지로 뿌옇게 변한 하늘 사이로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전국에 발령됐지만 줄어든 공장 가동 시간은 1시간 남짓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108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지만 공단은 여전히 가동 중입니다. 군산의 한 화력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시내가 온통 뿌옇게 변했지만 발전소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계속 가동 중이죠. 요즘 이제 약간 겨울철이잖아요. 전력 수급 또 기간이다 보니까 계속 가동. 이 화력발전소는 질소 산화물이 배출돼 군산시에서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으로 지정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3월 25일 날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쪽으로 간다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데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는 좀 계획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내 미세먼지 발생의 27%를 차지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별법을 적용하려면 관련 조례가 있어야 하는데 전라북도는 아직 제정하지 못했습니다. 비상저감 조치에 따라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된 서울시와 대조적입니다. 조례는 저희가 3단계 무언가해서요. 네. 3단계 제정되면 시행을 하면 내년 정도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려고요.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도내 자치단체의 경우 무관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농약은 취급에 대단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아무나 농약을 판매할 수 없는데 다른 곳도 아닌 농협에서 무자격자가 허위 신고로 농약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창에 있는 한 농협은 얼마 전 농약 판매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농약 판매 담당자가 허위 서류로 영업 등록을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해당 업무에 3년간 종사하지도 않았는데 인사기록부 대신 허위 업무 분장표를 제출하면서 없는 경력을 부풀리는 편법을 쓴 겁니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 등록을 해서는 안 되는데 허위 사실을 발견하고 저희 영업 등록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적발된 농협에는 향후 2년간 농약을 팔지 못하는 무거운 처분도 내려졌습니다. 해당 농협은 직원이 책임자 모르게 허위 서류를 만들고 직인까지 도용했다며 개인의 일탈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또 허위 서류를 감별하지 못한 군청에게도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업무 분장표도 자기가 좀 이제 기한이 못 되니까 기한이 된 것 같이 도용을 해서 그거는 이제 제대로 검토 못했던 것은 아마 지점장의 책임이나 잘못도 있겠죠. 현재 관련법을 보면 식물보호기능사 등 자격시험을 통과하거나 농약 관련 행정기관 제조 판매업체에 3년 이상 종사하면 판매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력 부풀리기나 서류 위변조가 어렵지 않아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허위 신고, 허위 등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 조사를 하고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달리 농약을 아무나 취급해도 적발이 어려운 것이 현실. 농협 차원의 도덕성 제고 노력뿐 아니라 등록 요건 강화도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환자들은 주로 대학병원을 찾습니다. 의료진 실력도 좋고 또 의료 장비도 잘 갖춰 놓았을 것이란 믿음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전주에서 손가락을 다친 환자가 대학병원을 찾았다가 의료진의 과실로 후유증을 앓게 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2살 조모 씨는 2달 전 과일을 깎다가 손을 다친 뒤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보조기가 없으면 왼손 새끼손가락을 구부리지 못할 정도인데 조 씨는 응급처치를 잘못한 대학병원의 과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조 씨가 다쳤을 때 하급병원에서 작성한 진료 의뢰서입니다. 환자의 손가락이 잘 구부러지지 않는 걸로 보아 힘줄 손상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밀 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이 서류를 들고 전주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는 육안으로도 엑스레이 검사로도 별다른 문제를 찾을 수 없다며 다친 부위를 봉합하고 조 씨를 돌려보냈습니다. 소견서를 주고 나서 별 내용 없습니다. 원래 그렇게 오시는 분들 다 쓴다고 중요하게 생각을 아예 안 하시더라고요. 며칠이 지나도 손가락이 회복되지 않자 조 씨는 결국 다른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대학병원 측이 내놓은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힘줄과 신경, 혈관 등이 모두 손상됐는데 치료 시기가 늦어져 수술을 하더라도 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애까지 떨어진다고 하길래 진짜 화가 너무 더 많이 났고요. 거기서 했다가 하면 최소한 이것보다는 많이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병원 측은 진료 당시 의료진의 실수는 없었다며 오히려 과잉 진료 논란을 의식해 MRI 등 심층 검사는 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환자 자체가 손가락 조작을 조금 과도하게 또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이 엑스레이상에서 봤던 결과와 좀 다르게 손대응이 또 추가적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또 배제할 수는 없죠. 조 씨는 병원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이 필요하다며 소비자원에도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의정비 인상이 과하다며 비난을 받던 완주군 의회에서 인상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표결이 아닌 의사진행 과정에 어처구니 없는 실수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완주군 의회 임시의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초미의 관심사는 올해 의정비를 21.15%나 인상하겠다는 조례안. 군 의회 최등원 의장은 인상안에 대한 의사를 물었고 의원들은 이의가 없다고 일제히 답합니다. 완주군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습니까? 결국 원안이 통과되나 싶었는데 의장의 입에서 다소 엉뚱한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다고 선포해야 모순이 없지만 의장은 거꾸로 부결을 선포하고 의사봉을 두드린 겁니다. 의회 사무국 직원들마저 의장 발언이 앞뒤가 맞지 않아 진위를 파악하고 법률 검토를 했는데 결국 부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부결 통보가 나가려고 지금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바로 통보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월요일 정도 최대한 빨리 결과를. 의정비 인상안에 반대해온 시민사회 단체는 이 같은 결과가 얼떨결이지만 일단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완주군 의회 의장이 의도대로 부결을 선포했다고 우리 단체의 유선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논란을 야기시켰던 의정비에 대해서 재논의를 하지 않고. 하지만 의사봉을 두드린 최 의장은 인상 조례안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물은 뒤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황당한 부결로 마무리되는 듯 싶었던 완주군 의정비 문제는 다음 달에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정부가 자치와 분권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시도 몫의 재정도 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인데 시도 간 격차를 더 벌리는 역설이 발생해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현재 11%인 지방 몫의 소비세율을 2년에 걸쳐 21%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첫 해인 올해 인상액은 4% 8조 5천억 원, 시도별로는 전북이 4,500억 원 남짓한데 수도권에 2조 3천억, 경남 8천억, 부산과 경북 7천억 원씩이 돌아갑니다. 전체 인상액의 절반이 넘는 53%가 이른바 재정이 좋다는 지역에 배분돼 균형 발전 취지에 역행하게 됩니다. 특히 수도권은 지방 소비세의 35%를 내는 지역 상생 발전 기금마저 올해 말이면 폐지돼 재정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지역별 최종 소비액을 배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이미 벌어진 경제 규모가 재정 분권의 역설을 불러온 겁니다. 경제력이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만큼 세금이 더 많이 거치는 거고요. 경제력이 취약한 우리 전북 같은 경우는 세금이 좀 덜 거치는 그런 이유라. 정부는 자치와 분권을 목표로 장기적으로 현재 8대2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와 같은 개발 여건과 제도라면 지역 몫이 늘어날수록 재정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시도의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낙후 지역 시도가 차별받지 않도록 지방 소비세, 지역별 배분 가중치 상향 조정 등 재정 격차 보완 장치를 마련하여 재정 분권을 통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결국 이미 벌어진 지역별 개발 격차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 균형 발전 정책 역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사립유치원의 공용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법령이 없어 제재할 수 없다는 전북교육청의 입장이 변할지 주목됩니다. 교육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원화수 200명 이상은 올해부터, 200명 미만은 내년부터 에듀파인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할 경우 보조금을 줄일 수는 있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어서 지금까지 미온적이었던 입장을 보이던 도교육청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전북농협은 오늘 관내 농축협의 준법 담당자 90여 명을 소집해 준법 점검 체계 확립과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일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농협은 다음 달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에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철저한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임직원들의 선거 개입 금지 등 복무 규정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전북대학교가 2018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을 열고 박사 127명, 석사 708명, 학사 2,779명에게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김동원 총장은 축사를 통해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갖고 지역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중심에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전북의 독립영웅을 그린 창작 판소리 공연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창작 판소리는 우리의 소리로 100년의 함성을 노래하다를 주제로 오늘 오후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에서 펼쳐졌으며 의병장 이석용과 민족대표 백용성 등 도내 출신 독립영웅의 이야기를 통해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이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캠핑과 설치 예술, 세계 음악 공연 등 차별화한 프로그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수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3회째인 올해는 야영장 규모를 키우고 체험 프로그램을 보강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축제로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가 친환경 먹거리 재배를 원하는 시민의 주말 농장을 분양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다음 달 초 자연체험 학습장 기능을 하고 있는 주말 가족농장 14,000제곱미터를 270가구에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올 12월까지 임대되는 가족농장은 가구당 15,000원에 33제곱미터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증가 등에 힘입어 전기 관련 공사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900여 업체의 공사 실적은 총 1조 3,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천억 원 가까이 증가해 역대 최고인 29%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태양광 공사가 크게 증가했을 뿐 아니라 전기공사 분리 발주와 지역 의무 공동 도급 등으로 지역업체 수주가 대폭 늘었기 때문입니다. 군산시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확대해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16억 원을 확보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차종에 따라 대당 최대 1,500만 원까지 모두 110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 등의 효과가 있는 전기자동차 49대를 민간에 보급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